네, 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앱 강좌. 네, 오늘 드디어 이제 PX4 개발에 본격적으로 개발 환경 구성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교재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에 교재 링크에서 지금 마브링크 마브 SDK 프로그래밍 과정의 5번입니다. 5번. 5번 PX4 개발 환경 구성. 요거 링크로다가 들어오시면요. 그러면 이제 PX4 개발 환경 구성 이 링크로 들어오고요. 우리 앞전 시간에 이 윈도우즈 WSL은 설치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교재에 보면은 지금 로스1 환경 구성하는 거하고 로스2 환경 구성하는 거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우리 로스2로 할 거예요. 로스1은 이제 이번 4월달 이번 달에 로스1은 서비스가 EOL 그러니까 엔드 오브 라이프 생이 마감됐습니다. 생이 끝났습니다. 로스1의 생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오픈 로보틱스 그쪽 그 재단에서 로스1은 이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1은 단종이 됐으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제 로스2를 해야겠죠. 그래서 로스2 저희는 뭐 한 1년 전부터 지금 로스2를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뭐 영상 보시고 이제 저희 강좌 보셨던 분들은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로스2로 해드렸기 때문에 뭐 별 문제 없으실 건데 기존에 로스1 쓰셨던 분들은 로스2로 빨리 전향하시기 바랍니다. 네, 로스2의 환경 구성하는 방법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PX4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펌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오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이제 두 가지 모두 이 개발 환경이라는 걸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개발 환경이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 PC의 개발 환경을 잘 만들어 놔야 내가 빨리 개발도 하고 뭐 개발 툴도 마음대로 이용하고 시뮬레이터도 사용하고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개발 툴이 우리 예전에 그런 말도 있어요. 개발 환경을 만들면 개발은 반이 끝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예요. 업계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환경 만드는 게 쉬운 일인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준 개발 환경을 쓰기만 한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뭐 맨날 꽃길만 걸은 거죠. 근데 이제 사회에 딱 나오면 이제 우리가 회사 딱 들어가면 뭐 개발하는데 개발 환경을 팀장님이 와가지고 막 PC 깔아주고 뭐 이러나요? 네 해봐. 그거 만들어봐. 그럼 뭐 이거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개발해. 그럼 PC만 딸랑 주고, PC도 또 안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는 가면 안 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개발 환경을 자기가 만들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 환경 만드는 게 쉬우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최종적인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해서 개발 환경 만드는 건데 이 픽스호크도 당연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드파일럿도 그렇고 픽스포도 그렇고요. 그거 이름을 툴체인이라고 불러요. 툴체인. 그래서 아드파일럿은 아드파일럿 툴체인, PX4는 PX4 툴체인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예전에 처음 공부할 때 한 5년 전만 해도 이 툴체인이 되게 허접해가지고 설치하는데 아주 복잡했는데 지금은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커맨드 하나 하면 거의 끝나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자동으로 쩌르륵 깔리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설치에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근데 이제 설치를 해놓고 내가 이거를 쓰는데 이제 그 설치 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환경에 대한 구성, 아키텍처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설치를 해보고요. 제가 WSL 이제 환경에서 WSL을 새로 이제 깔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는 실행할 적에 좀 시간이 걸려요. WSL이 그리고 제가 지금 드라이브를 외장 하드에다 깔았더니
지금 속도가 느립니다, 조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깔고 나서 LSF 아무것도 없어요. 예, 빈 깡통입니다. 예, 빈 깡통이고 PW PWD 패스워드. 예, 보면 지금 홈 밑에 쿼드라는 디렉토리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루트로 가보면 루트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게 시스템 디렉토리들이죠. 예, 그래서 이거 그냥 지우면 안 된다 했어요. 그죠? 이거 지우면은 이제 새로 깔아야 됩니다. 예, 복구 못 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새로 깔아야 되고, 그리고 CD 치면은 내 홈 디렉토리로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가 내 홈이에요. 예, 내 집입니다. 그래서 홈 밑에 쿼드. 예, 여기가 내 집이고, 예, 나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죠. 윈도우 디렉토리가 내 홈이, 예, 결국은 C 드라이브 밑에 보면은 윈도우도 사용자 디렉토리 밑에 M11 여기가 내 집이거든요. 그래서 C 드라이브 밑에 유저 밑에 M11 여기 디렉토리에서 내가 쓰고 있는 거잖아요. 예, 리눅스도 똑같습니다. 리눅스나 윈도우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CD에서 내 홈 디렉토리에다가 맨 처음에 이제 로스 설치를 합니다. 로스는 저희가 로스2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로스2 설치할 건데요. 로스2 설치는 여기 그 링크로 들어가 보면 험블 설치할 겁니다. 로스2의 버전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분투의 OS 버전에 따라서 로스 버전이 틀려요. 그래서 우분투가 22.04 저희 22.04 버전이기 때문에 우분투 22.04 버전에는 반드시 험블 버전을 깔아야 됩니다. 로스 험블을. 그래서 그 다음에 우분투를 만약에 24.04를 쓴다 그러면은 로스는 재즈를 깔아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 OS 버전하고 로스 버전하고가 서로 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거 막 그렇게 다르게 깔면 깔리지도 않지만 그렇게 깔면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설치 도큐먼트 쪽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서부터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따라 하시면 됩니다. 우선 뭐 기본적으로 그 우분투가 설치가 되면 로케일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영어로 돼 ENUS로 돼 있어야 되는데 C.US로 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 여기부터 해줘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부터 한 줄씩 요거를 실행을 시키시면 돼요. 여기서 한 줄씩 sudo apt 업데이트 해가지고 요거는 apt 저장소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라 그랬죠. 그 다음에 로케일을 설치를 하고요. 로케일 설치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로케일 파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로케일 젠 ENUS를 로케일이 그 문자 그 캐릭터 셋 설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다 ENUS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익스포트해서 랭귀지 설정을 ENUS로 해주고 그 다음에 로케일 해보면은 그럼 ENUS로다가 설정된 거 보실 수가 있죠. 전부. 그래서 ENUS 한글이면은 뭐 KOUTF8 이렇게 나오는데 KOUTF8에서 안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돼요. 근데 그 로케일을 영어로 해주는 게 이제 뭐 그 에러 메시지나 워닝 메시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한글로 나오면 이상하게 번역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린지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그냥 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뭐 죽어도 나 한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어 못 쓰겠다. 뭐 반미주의자다. 뭐 이러시면은 뭐 제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설치하시고요. 소프트웨어 프로퍼티스 커먼 그 다음에 유니버스 여기 이제 apt에서 키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뭘 설치할 적에 그
함부로 못 갈게 이제 키를 받아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한 줄씩 쭉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붙여넣기가 됩니다. 이 WSL 창에서는. 그 다음에 요 밑에 것도 소스 리스트 파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apt 업데이트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apt 업그레이드도 한번 해주고, 업그레이드는 이미 깔려있는 소프트웨어들의 버전을 다 최신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yes. 그러면 이제 제 PC에 깔려져 있는 소프트웨어들의 버전을 최신 버전으로다가 업그레이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가 다 끝나면은 요 밑에 요게 이제 진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sudo apt install loss humble desktop, 요거를 설치해주면 여기 이제 로스가 설치되는 거죠. yes. 네, 드디어 설치가 다 끝났습니다. 네. 우분투를 외장하드에다 설치를 했더니 정말 느리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로스가 설치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로스 개발 툴을 설치해 줍니다. 로스 DV 툴. 요게 이제 로스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 툴들이 들어있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요거 설치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여기 깔리는 거 보면은 뭐 콜콘이라는 빌드 시스템이 깔리고요. 그 다음에 콜콘 파이썬 또 깔리고, 주로 이제 콜콘 관련된 것들, 빌드 시스템 관련된 것들이 깔립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로스 환경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환경 설정 요 한 줄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로스 개발 로스 DV 툴스를 설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요 환경 설정, 요건 뭔 얘기냐면 요 실행 파일이 환경을 실행시키는 파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어 주냐면요, 이거를 그 G에디트가 깔려 있나? G에디트가 없네요. 그럼 G에디트가 에디트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기본이 그 WSL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t로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sudo apt install gedit 해가지고 이렇게 설치를 해주세요. 네, 이렇게 gedit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gedit에서 .bash rc라고 치시면요, 이 .bash rc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 아까 그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리눅스 강좌할 적에 이 리눅스에서는 시스템 파일, 즉 숨긴 파일이 다 앞에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숨긴 파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ls-a 해보면, 자, .bash 히스토리가 있고요. .bash logout, .bash rc, .cache, .rand. 그래서 점으로 시작하는 때는 파일들이 쭉 있죠. 이거 그냥 ls 하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 ls 하면 보입니다. 이 점으로 시작되는 파일은 왜 숨겨놓느냐? 중요한 파일이니까 숨겨놓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으면 그 거실에다 그냥 안 놔두죠. 금고에다가 넣어놓던지 서랍장 깊숙한 데에다가 안 보이게 거기다 넣어놓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놓는 건데, 이렇게 숨겨놓는 거를 열어보면은 gedit 마이너스 하고 .bash rc라는 파일을 열어보면 이 gedit .bash rc 해서 이 파일을 gedit로다가 열어보면 이렇게 메모장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메모장에서
이게 다 이제 매크로 쉘 스크립트인데요. 이 쉘 스크립트 맨 밑에 줄에다가 이 줄을 복사해서 갖다 넣어줍니다. 이 쉘 스크립트는 요거는 이제 .bash 파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리눅스를 실행할 때 처음에 터미널 창이 딱 열리면 얘네가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 있는 명령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명령들이 쭈루루룩 실행돼서 그 다음에 이제 프롬프트가 딱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 맨 밑에다가 이걸 넣어놓으면 이것도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opt 밑에 로스 밑에 humble 밑에 setup.bash 이 파일을 실행시키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실행되고 끝납니다.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요 터미널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터미널 창을 열게 되면 저게 자동으로다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뭘 실행시켰냐 하면 cd opt 밑에 로스 프로그램 여기 깔려요. opt 밑에 로스 밑에 여기 가보면 ls에 보면 험블 디렉토리 있죠. 우리가 험블을 깔았으니까 험블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험블 디렉토리 밑에 보면은 setup.bash 파일 여기 또 setup.bash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bash로 시작되는 끝나는 파일들은 대부분 환경 변수 실행해 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통 이제 배치 파일이라 그러죠. 윈도우에서 배치 파일이라 하는데 배치 파일이라고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setup.bash 파일도 gedit에서 setup.bash 열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 실행시키게끔 돼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로스의 기본 환경들을 실행시켜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주는 겁니다. 이거를 자동으로 이걸 실행시켜 줘야 로스 프로그램이 돌아요. 저 setup.bash 파일을 실행 안 시켜 주면 요거 실행 안 시켜 주면은 소스 명령이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소스가 불러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불러오라 환경 변수를 불러오라는 거예요. 로스의 환경을 불러와라. 내가 로스 쓸 거니까 로스의 환경 가져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스 이렇게 소스하고 뒤에다가 op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소스 쓰기 귀찮잖아요. 점 하나 땡 찍으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소스하고 opt 밑에 로스 밑에 험블 밑에 setup.bash 이렇게 실행시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요거랑 자, 그럼 우리가 로스가 제대로 깔렸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그래서 로스 프로그램을 테스트용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을 시켜볼 건데 토커 앤 리스너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트 런 데모 그래서 토커 우선 요거 토커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켜요. 그래서 로스 프로그램은 실행시킬 때 이렇게 실행시킵니다. 그래서 로스2 하고 실행시켜요. 그 다음에 run 실행해라. 데모 노드 cpp라는 패키지에 토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해라. 그러면 얘 토커 뭐 하느냐 하면 1, 2, 3, 4 이렇게 혼자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얘가 또 하나를 실행시키는데 리스너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요. 그러면 얘는 또 뭐 하는 프로그램이냐? 그럼 제가 앉아갖고 1, 2, 3, 4를 부르면 얘는 듣는 리스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거죠. 뭐라 그러나 듣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23, 24, 25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리고 그거 받아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쪽 터미널에서 실행되는 걸 여기서 엿듣는 프로그램, 그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네트워크 프로그램이에요. 네트워크 프로그램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그 마브 SDK 과정이 끝나면 마브로스 과정 들어가기 전에 로스 강좌를 할 거예요. 로스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로스가 내용이 되게 많아서 로스를 한 10회차 정도 강좌를 할 건데 그때 가서 이제 로스는 자세하게 제가 이제 빡세게 스파르타로 교육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로스 설치 여기서 이렇게 요게 이제 잘 돌아가면 로스는 잘 설치가 된 겁니다. 이러면 이제 설치가 잘 된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px4 툴의 첫 번째 로스 설치는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px4 툴체인 설치예요. 툴체인 설치는 여기 나온 대로 px4 일단은 소스 코드를 내려봤습니다. 서버에서 반드시 홈 디렉토리에서 git 클론 명령어로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는 우리 오픈 소스는 다 GitHub에 있다 그랬죠. 소스가. 그래서 git 명령이 이제 GitHub 명령인데 git 하고 클론은 이제 복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카피해 오는 겁니다. 소스를 내 PC로.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해오는 거죠. 이것도 소스가 꽤 커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네, 설치가 git 클론이 완료가 됐고요. 예, 소스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쉘을 실행시켜 줍니다. 요 명령 카피해서 예, 실행시켜 주면 지가 자동으로 예,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거 막 다 수동으로다가 뭐서 막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되게 쉬워졌어요. 그냥 예, 우분투.쉘 요 프로그램만 실행시켜 주면 지가 알아서 예, 지가 이제 PC에 우분투에다가 개발 환경을 설치를 지 혼자 쭈쭈쭈 예, 다 하죠. 네, 설치가 다 됐습니다. 설치가 다 되셨으면 컴퓨터를 다시 한번 시작해 줍니다. 예, 리스타트 한번 해주시고요. 예, sudo 리부트 하면 예, 컴퓨터가 자동으로 리부팅이 되거든요. PC가 다 리부팅 되는 건 아니고 WSL만 예, WSL에 있는 우분투만 리부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실행을 이제 리부트 했으니까 예, 터미널 창을 열어 가지고요. 자, 다음은 이제 마브로스를 설치할 차례입니다. 네, 마브로스 설치하는 방법은 소스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바이너리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 바이너리가 간단하기 때문에 바이너리 설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재부팅을 했고요. 그 다음 네, 요거 커맨드 카피를 해서 예, 실행을 시켜주면 예, 마브로스도 설치가 됩니다. 예, 패스워드 넣어주고 yes. 그 다음에 이제 마브로스 설치하고 나서 지오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줘야 되는데요. 지오그래픽 라이브러리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좌표계 예, 좌표계 정보입니다. 그래서 GPS 좌표계 정보, 위도경도 이렇게 나와 있는 좌표계 정보를의 라이브러리예요. 그래서 우리 지구상에 있는 위도 경도의 위치 정보 라이브러리를 복사를 해주는데 위에 거 요거 실행하는 게 아니고 요 밑에 두 줄을 한 줄씩 실행해야 됩니다. 이거 두 줄 한꺼번에 실행하면 안 되고 한 줄씩 wget 하면 요 파일을 받아와요. 예, 그래서 요 install geographic dataset shell 요거를 이제 sudo로 실행시켜 줍니다. 그래서 sudo bash install geographic library dataset 그러면 이렇게 해주면 인스톨이 완료가 됐고요. 예, 인스톨이 끝났으면은 저건 RM으로다가 인스톨 파일은 지워버려도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이제 px4하고 예, 지오그래픽 라이브러리가 다 끝났고요. 우리가 이제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그 윈도우에 설치하시는 게 좋아요. 윈도우에다가 그냥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 윈도우즈 설치하는 방법이 여기 이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링크에 예, 다운로드 앤 인스톨 나오죠. 여기서 큐그라운드 컨트롤 인스톨러.exe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예, 요거를 내 PC에다가 예,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요거를 이제 실행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실행시켜 주시면 인스톨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실행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래서 그 일단은 저도 한번 예, 설치를 하고 여기 설치 파일 중에 데일리 빌드 파일도 있거든요. 데일리 빌드가 이제 아직 이제 정식 릴리즈는 아닌데 베타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타 버전 설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베타 버전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베타 버전 설치하면 완전 최신이니까 더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는 베타 버전 데일리 빌드를 씁니다.
그래서 탐색기에서 다운로드해서 데일리 빌드 버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실행 넥스트. 이 픽스호크는 그 큐그라운드 컨트롤 같은 GCS 프로그램이 필수입니다. 필수. 우리 가끔 픽스호크 사가지고 그냥 조종기하고 드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또 자율비행이니까 조종기는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려면 뭐하러 픽스호크래요? 그냥 이마트 가갖고 장난감 드론 사갖고 하지. 이 조종기와 컴퓨터는 자율주행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으로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픽스호크에서는 조종기와 큐그라운드 컨트롤 컴퓨터, 지상의 컴퓨터, 이건 필수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가 다 끝났으면 이제 실행을 이제 해보면 큐그라운드 컨트롤 여기 가갖고 보면은 큐그라운드 컨트롤을 실행을 해보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액세스 허용. 맨 처음에 실행을 해보시면은 여기에 뭐 이제 px4냐 아두파일럿이냐 그거 물어보는 창이 한번 뜨고요. 그러면 px4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트릭스 같은 거 이제 도량 뭐 피트를 쓸 거냐 미터를 쓸 거냐 뭐 마일 쓸 거냐 뭐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러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걸로다가 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킬로미터에다가 속도는 미터 퍼 세크 그렇게 쓰죠. 그러니까 그렇게 드론에서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창이 나오고요. 이러면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설치가 완료가 된 겁니다. 이게 잘 뜨면 이렇게 설치가 된 거고요. 큐그라운드 컨트롤까지 우리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이제 다 설치가 끝났으면 px4 시트를 한번 테스트로 우리가 잘 설치됐는지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ake px4 시트 GG-X500 이렇게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시트 시뮬레이터를 실행하는 건데, 시뮬레이터 요거를 여기 홈 디렉토리에서 바로 실행하면 안 되고요. cd하고 px4 오토파일럿 디렉토리 가서 실행해야 돼요. 여기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make가 리눅스의 빌드 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make로 빌드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실행 파일을 빌드 시켜버리는데 무슨 실행 파일이에요? gg 가제보 X500이라는 드론을 실행하는 겁니다. 얘를 실행시키면 처음에는 이제 맨 처음 빌드 할 때는 좀 빌드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빌드 할 때 px4의 버전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보면 1.16 베타 버전이네요. 지금 16 버전입니다. 1.16 버전으로 px4를 이제 빌드를 하는 건데, 빌드 초기에 처음 한 번이 이제 느리고, 한번 빌드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실행이 됩니다. 빌드가 완료됐고요.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터 실행시키고, 이렇게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터가 실행이 되면요, 여기에 시뮬레이터에 이렇게 이렇게 지금 px4 드론이 한 대, 저희 Q500 드론하고 똑같은 X500 드론이 실행된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이 이제 시뮬레이터 화면이에요. 가제보 시뮬레이터 화면이고, 아까 실행한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 우리가 보면은 드론이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요거 그 연결이 안 되실 거예요. 맨 처음에는 그 WSL에서는 그 링크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콤 링크로 가셔가지고요. 메뉴에 Q를 누르시면 메인 메뉴인데, 메인 메뉴에서 응용 프로그램 설정으로 가세요. 응용 프로그램 설정에서 콤링크로 가셔가지고요. 여기 링크스에다가 하나 새로 만드세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요거 아무것도 없을 건데 추가를 해서 하나 만드시는데, 만들 적에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연결을 해제하고, 만들 때 이름을 WSL2, 이거 이름은 뭐 아무거나 줘도 돼요. 그 다음에 시작시 자동으로 연결, 요걸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트는 14550, 이 GCS는 무조건 14550 포트를 씁니다. 그리고 서버 주소에다가 여기에 주소가 뭐냐 하면은 내 그 WSL PC의 IP예요. 그래서 터미널 하나 열어보시고 여기다가 IPADDR 이렇게 치면 내 PC의 IP 어드레스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172.17720이라고 나오잖아요. 요게 내 IP거든요. 그래서 요 IP를 여기다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172.177.20 이렇게까지만 쓰고 서버 추가하기를 딱 누르시면은 그러면 1450 포트가 220번 요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8570도 집어넣어 주세요. 18570 포트도. 그리고 IP는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서버 추가하기.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넣어 놓으세요. 두 개를. 서버 주소에 이렇게 똑같이 나오게 요거 두 개를 넣어 주셔야 WSL에서는 연결이 됩니다. 이 시뮬레이터하고 왜냐하면은 이거 시뮬레이터는 지금 여기 이 우분투 안에 있는 거고, 이 큐그라운드 컨트롤은 내 PC 윈도우에 깔은 거잖아요. 그래서 윈도우하고 지금 연결해 주기 위해서 저렇게 컴 링크를 잡아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제 큐그라운드 컨트롤에서도 저 이제 드론이 보이고요. 드론을 한번 이륙을 시켜 볼까요? 그래서 커맨더 테이크 오프 이렇게 치면 시뮬레이터에 드론에 아밍이 걸리는 거 볼 수가 있고, 저렇게 이륙을 하죠. 이륙을 하고, 우리 GCS에서도 여기 보면은 고도 2.5m 뭐 이런 정보들 쭈르륵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방위 정보도 나오고요. 여기 방위 정보도 나오고, 여기 이제 시뮬레이터에 뭐 카메라 달려 있으면 여기 카메라 영상도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네, 요렇게까지 실행이 다 되시면 완전히 이제 개발 반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 반 한 거고요. 저기 그 시뮬레이터 이렇게 실행시키면, 시트를 실행시키면 간간히 여기 타임 싱크가 안 맞는다고 에러가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이 PC가 좀 느리면 이래요. PC 제가 지금 외장 하드에다가 지금 우분투를 깔아놨더니 죄송합니다. 우분투를 깔아놨더니 지금 느려가지고 시뮬레이터하고 이게 시간이 지금 요게 이제 그 RTF인데 리얼타임 팩터인데 지금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에러가 그래도 이거 뭐 간간히 떨어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고요. 랜드 시키는 거는 이제 코맨더 랜드 하면은 정육이 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에서 이렇게 실행시키는 거, 시뮬레이터를 종료시키는 거는 컨트롤 C 누르면 종료가 됩니다. 컨트롤 C 창에서 컨트롤 C 누르면 종료가 되고, 큐그라운드 컨트롤도 연결이 끊기죠.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틀까지 실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제보 시뮬레이터는 우리가 실행시킬 적에 아까 GG X500 드론을 실행시켰는데 거기에 뎁스 카메라 달린 모델도 있어요. 뎁스 카메라 달린 모델을 한번 실행시켜 보면 X500 뎁스라는 모델이 생기고요. 얘를 확대시켜 보면 앞에 그 뎁스 카메라 하나 달려 있습니다. 여기 앞에 하나 달려 있죠. 여기 거기 하나 카메라가 하나 달려 있고 모델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 링크 밑에 카메라 조인트가 있고 오크디 라이트 카메라 달려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달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V톨도 있습니다. V톨 같은 거 실행 V톨 만약에 테스트 하고 싶다라고 하면 V톨을 시뮬레이터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V톨이 나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얘도 코맨더 테이크오프 하면 이렇게 V톨 멋진 V톨 요즘 V톨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V톨 이렇게 참 잘 떴으면 좋겠는데 V톨 어렵죠. 컨트롤 C에서 종료시키면 되고요. 뭐 그 외에도 다른 시뮬레이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여기 교재에 그 실행하는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우리 이제 개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개발 환경 만들기 PX4의 개발 환경 만들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